자, 세계는요, 어정쩡한 나라들은 믿을 만한 동맹 구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이 무슨 세계 이 경제 순위가 GDP 규모가 12등이다 어떻다 하니까 한국이 세계 10등 언저리에 노는 나라인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은 막상 한국이 어떤 위기가 당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원래 동네가 패거리 지어가지고 깡패들이 막 설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 한 패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안전하게 길 가다가 얻어맞지 않고 삥 뜯기지 않고 목숨 부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세계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한쪽에는 좀 거칠고 깡패 같고 질이 안 좋은 놈들이 패거리를 지어 있고 한쪽은 그보다 조금 나은 쪽이 패거리를 지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그 중에 좀 더 나은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속하지 않을래. 그리고 어느 쪽도 속하지 않는다 하면서 원래 있던 패거리, 좀 더 나은 패거리를 나와가지고 깡패 패거리에도 손을 흔듭니다. 너희들하고도 친하게 지낼게. 얘들하고는 집 지켜주는 것만 조금 의지하고 그것도 우리 점점 줄이고 곧 쫓아낼 거야. 묵고 사는 거는 너네들하고 의논할게. 이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쪽 다 이자를 양다리 걸치고 있는 박쥐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누가 보더라도 이란은 러시아하고 가깝고 중국하고 가까우며 미국하고 적대적이고 심지어 같은 중동 국가 중에서도 고립되어 있는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무력으로 전 중동에 폭력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란이 78년입니까? 해교 혁명을 해서 팔레비 왕조를 쫓아내고 그 이후에 32년이 지났지만은 이란이란 나라는 갈수록 개판이 되고 경제도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요. 공화국 수비대라는 혁명할 때 한 자라씩 했던 건달들이 이란 군부 상층부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종교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란의 대통령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사실상 이란을 움직이는 종교라는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요. 실세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 개발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제재에 막히고 그리고 지금 이라크도 사실상 이란의 영향력에 두어가고 있고 IS 격퇴전을 이란이 주로 지도했지요. 공화국 수비대에 사람들을 보내서 시리아 내전에서도 개입해서 러시아와 더불어서 사실상 다 죽어가던 아사드 정권을 살려놨습니다. 심지어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도 이란의 영향력에 들어있고 지금 예멘 내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는데 예멘의 후티 반군도 이란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카타르까지 양다리 걸치게 만들어서 사우디 UAE가 카타르하고 당교했다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미국이 중재해줘서 사우디가 카타르를 용서해주고 화해했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깡패 국가이과 러시아,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이란이요. 한국 배를 납포한 다음 날 한국에 지금 석유를 수출하고 받지 못한 돈 70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결국은 이 돈 받아내려고 배를 납치했다. 그것도 해양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원래 한국은 이란에 석유를 사오고 수출도 좀 하고 했죠. 2010년에 미국이 이란 핵 개발을 한다면서 금융 제재에 나서서 한국과 이란이 달러로 서로 송금을 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과 기업에 원화 결제 계좌를 만들어 수출입 대금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란이 한국에 석유를 수출하면 그 대금을 달러로 주는 대신에 원화로 지급해서 한국에 있는 이란 계좌에 쌓아두고 있어요. 원으로. 그래가지고 이란이 한국에서 약품을 수입해가면 그 쌓아둔 계좌에서 차감해주는 이런 형태로 무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계 무역으로 하니까
이란에는 달러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 한국이 지불한 원유 대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쌓여 있고 한국에 쌓아둔 한국 돈의 이란 계좌가 결국은 이란 사람들의 생필품이나 의약품 같은 꼭 필요한 부분에 쌓이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란은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한국은 이란에 자동차 화학 제품까지도 이제 수출하는 식으로 미국의 제재 하에서도 지금 수출을 했어요. 한국이 이란 원유 의존도가 한 1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한 100억 달러 좀 많은 교역을 해왔지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예 이란하고 이런 편법 교역도 못한다라고 제재를 강화하면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이런 이란 은행 명의의 계좌가 묶여버린 겁니다. 자,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란 사람들이 한국에 이 석유를 수출하면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에 이란 은행 계좌로 우리가 한국 돈으로 쌓아줘요. 그러면 그 이란에서 이 석유를 수출한 사람은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이란 은행에서 석유 수출 가격을 대신 지불해주고 한국에는 이란 은행 돈이 쌓이고 그리고 한국이 이란에 물건을 수출하면 이제 거기에서 쌓아놓은 돈에서 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란에서 한국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이란의 중앙은행에 돈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란 은행의 서울 지점이 영업 정지돼 버리고 돈을 갖고도 못 나가니까 그 돈을 한국은행에 임시 예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그리고 이란의 한국에 열었던 은행 등에 있는 이란 자금이 70억 달러 한 8조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동결된 후에 인도적 차원의 의료품 수출 이런 것들은 간혹 있었지만은 소규모라서 실제 8조쯤 되는 돈을 이란이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란 측은 이 부분을 해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어요. 자, 이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한국의 은행이 돈 세탁 혐의로 기업은행이 1000억의 벌금을 미국에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기소될래 아니면 기소유예될래 할 때 기소를 안 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벌금을 내겠다. 그래서 기업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 기소를 유예받는 대신에 미국 연방검찰에 5천만 달러, 뉴욕주 금융감독청에 3,500만 달러, 합쳐서 우리 돈으로 1,050억 가까운 벌금을 낸다고 합의를 했어요. 미국은 보통 불법 돈 세탁이나 이런 금융 범죄에서 벌금을 엄청나게 내고 형사처벌을 하는 부분을 면해 주기도 합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미국 당국에 외환은행이 10억 원대의 벌금을 내고 농협이 100억 원대의 벌금을 냈지만 기업은행이 1,000억 원대의 벌금을 낸 것은 사상 최대 규모예요. 근데 기업은행이 왜 이런 벌금을 냈느냐? 자, 이게 지금 이란 배나포 사건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기업은행에 한국 이란 원화 결제 시스템을 통해 1조 원에 넘는 이란 자금이 세탁되고 달러로 환전되어서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으로 다시 흘러갔기 때문에 그 대가로 기업은행에 1,000억의 벌금을 때린 겁니다. 한국에 8조 가량이 묶여 있다고 하지만 1조 가량을 기업은행이 돈 세탁을 해서 이란에 넘겨줬다가 그 10%쯤 되는 1,050억을 미국에서 벌금으로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2009년으로 11년 거슬러 올라갔어요. 한국인 한 명이 송파에 중개무역회사를 차리고 자, 여기에 이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차린 다음에 두바이 있는 회사에다가 건축 자재를 이란 소재 회사로 판매하는 중개무역회사를 차리고 이런 위장 거래를 통해 가지고 무려 1조 1,000억 가량의 이란 자금을 세탁해주고 170억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거예요. 중개무역을 하는 척 한 거죠. 이란과 두바이에 각각 회사를 세워가지고
두 회사 간의 중개 무역을 하는 척 하면서 가공의 무역, 실제로 무역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국제 돈 세탁 조직이 이란과의 중개 무역을 두바이와 이란 간에 하는 척 하면서 이 한국에 있는 돈을 빼서 이란 측에 넘겨주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좌우간 이렇게 해서 이란 측의 돈 세탁을 여러 은행을 거쳐서 빼나가는 부분을 한국의 기업은행이나 금융당국이 몰랐다. 심지어 거기에 이제 이 기업은행 뉴욕 지점이 관계됐는데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결국은 한국도 알고 미국도 다 아는데도 10년 이상 이런 짓을 해오다가 걸려가지고 벌금을 은행이 1,050억이나 물게 됐는데 이 정권이 좀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서 그런지 시시하고 별로 큰 화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이란은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해 왔어요. 자, 그래서 한국도 주고 싶지만은 줄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의약품이나 방역 장비를 코로나로 좀 수출해 가라 하지만은 이란 측이 너네들 터무니없이 비싼 부풀린 가격으로 우리한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안 한다 이렇게 놓으면서 한국이 지금 원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가 백신을 구입 못했다. 한국이 미국한테 붙어서 꼬복 노릇한다면서 이제 이란 내부에 반항 감정까지 자극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이 이제 생각한 게 세계보건기구가 좀 시원찮은 나라들이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코백스라는 공동구매 기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백신 구입은 인도적 제재라서 금융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8조 원 중에 한 1,000억 정도의 돈을 여기에 좀 통해 가지고 백신을 사는 쪽으로 미국의 동의까지 구했는데 그런데 이란은 이 자금이 달러로 환전되어 미국 대형은행으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 돈을 동결할 거다. 백신 구매 자금이라도 일단은 이란과 관련된 돈이니까 동결할 거기 때문에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확실하게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선박을 납포했다는 겁니다. 한미가 백신으로 자금을 이란에 대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지만은 이란이 미국을 믿지 못한다고 걷어차서 해양 오염 행위라고 해가지고 한국 배를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란은 한국의 최종근입니다. 외교부의 강경화보다 더 실세죠. 실세 최종근이 이란을 방문하기로 한 11월 엿새 앞두고 지금 사고를 쳤는데 이란은 투가면 영국 배고 일본 UAE 배 보고 잡았다가 한 두세 달 이렇게 억류했다가 풀어주는 깡패 국가입니다. 북한하고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란에 굴복하지 않고 과감하게 가야 된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부분은 한국이 미국하고 지금 관계가 굉장히 흔들리고 한국이 지금 한미 공중훈련을 올해 처음으로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미 관계가 바이든 정권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고 중국이 그 부분을 한국 쪽에 줄 똑바로 서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 한국에 지금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르지요. 이란은 북한하고도 핵 개발해서 공유했고 중국하고도 긴밀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한국 저거는 우리가 좀 건드려 봤자 미국이 가만히 있을 거다. 전번에 이란이 위기를 조성하니까 미국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데 대비해 가지고 한국이 해군 부대를 좀 보내달라 했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한국 배를 납포해도 미국이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자, 한국 그동안에 이란을 도와줄 대로 도와주고는 뒤통수를 얻어맞고 있어요. 한국의 은행이 이란 도와주다가 1,000억 벌금을 물었어요.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We are